안녕하십니까. 클릭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군산 지역은 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위기로 우리 시민들이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군산 상공회의소 최규상 사무국장과 함께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이렇게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 상공회의소 회원사가 지금 어느 정도나 지금 참여하고 있나요? 저희는 한 6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전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상공인들로서는. 네, 맞습니다. 체감하기에 네. 요사이 군산의 그 경제 흐름은 어떻습니까? 뭐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군산은 또 유독히 이제 산단과 근접해 있는 동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지금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심정의 위축으로 인해서 국가산단 내에 보면 저희는 그 오시도 동이라는 동이 하나 있습니다. 별도의 예. 동이 있는데 네. 근데 그쪽에 보면 근로자들이 지금까지 묵었던 뭐 원룸이라던가 이런 게 다 지금 공실로 나와 있는 상태고요. 또 산단에 인접해 있는 소령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는 저희가 밤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성황을 이뤘었는데요. 지금은 굉장히 한산하고요. 네. 그쪽 역시 지금 원룸이나 이런 데 공실로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참에 그 청탁 금지법까지 시행이 되면서 소상공인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외환 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볼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던데요. 뭐 군산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예. 전국적으로 다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뭐 음식점 그리고 고가의 뭐 일식집 뭐 그런 집들이 상당히 좀 인원이 많이 좀 줄어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냥 뭐 물어보는 말로 얼마나 좀 매출이 줄었어요? 그러면 보통 말씀하시는 게 한 30% 정도 줄었습니다라고 주인분들이 쉽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산은 그 변화가라고 하죠. 식당가가 많은 동이 무슨 동입니까? 이제 과거에 군산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구도심이라고 했던 데는 지금 네. 다시 이제 근대 역사의 거리로 해서 탈바꿈 돼 있고요. 그런 쪽에는 관광객들이 주말에 많이 몰려오고 있고요. 네. 또 의외로 그런 데는 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는 편이고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수성동 이런 쪽에 이제 그 젊은이들을 위한 어떤 쇼핑 문화나 이런 게 밀집되어 있는데 역시 매출이 좀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게. 네. 네. 거기에 지금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가 지금 더 생겼습니다. 네.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예. 도크조 배를 만드는 예. 그게 지금 한 6년 정도 됐나요? 만들어진 지가? 2008년도에 착공을 해서 예. 2010년도부터 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 정도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때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도 걸고 뭐 환영에 여러 가지도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고 했잖아요. 도에서나 시에서. 엄청난 도민과 시민의 환영을 받으면서 군산에 들어왔죠. 네. 다 그런데 기억하실 지금 겁니다. 폐쇄 위기 얘기가 지금 나왔잖아요. 예, 예. 네. 그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대중공업에서 공식적으로 폐쇄하겠다, 뭐 존치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는데 원래 군산조선소의 일감이 2017년도 상반기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내년까지요. 그렇죠. 네. 2017년도 상반기까지요. 근데 그 배 두 척을 다시 울산으로 이관을 했고요. 그래서 선공정은 올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이제 후 공정은 내년 3월이면 끝나게 되는 거고요. 군산은 도크가 하나이기 때문에 물량을 배정해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휴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도크를 폐쇄하겠다 그런 정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울산 또 부산 밀집 지역이죠. 예. 조선업 밀집 지역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고 대량 실직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미치나요? 현대중공업이.
현대중공업 관련해서 네. 종사자들을 따져보면 지금 10월 집계로 4,500명입니다. 4,500명. 네. 그걸 분리해 보면 사내협력업체가 있고 사회협력업체가 있고요. 사내협력업체만 해도 한 3,000명 됩니다. 사내협력업체는 일감이 없으면 바로 손을 놔야 되고요. 그게 바로 폐업과 실업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낳게 되는 거고요. 사회협력업체는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시설을 가지고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주전에 뛰어들었고요. 중소형 선박을 수주하겠다고 지금 그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었고, 또 남은 여유 인력에 대해서는 유급 휴직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걸 다시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네. 고용 관련해서 노동비로 추출된 금액이 2015년 기준하면 1,975억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네요. 그중에 600억 원은 네. 군산 가계 경제 소비 지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해서 문을 닫게 된다고 하면 아마 경제적으로 군산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전라북도도 어려운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 경채에 있어서도 거의 뭐 한 8, 9%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수출 물량을 네. 따지면 굉장히 그런 물량이 있죠. 군산의 수출 양대 그 산맥이라고 하면 어쨌든 그 배하고 자동차인데 그게 가장 주력인데요. 예, 그게 지금 휘청이고 있고 그동안 꽤 그러니까 8년 동안 예. 이곳에서 배를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매출도 뭐 5조 가까이. 예, 연에 한 1조 이상 꾸준히 그 12척, 13척을 계속 생산했고요. 네. 여기서 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한 15척, 16척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생존할 수 있는 물량은 6척 정도면 사내협력업체는 생존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주 물량이 많이 줄었더라도 급감을 했다고 치더라도 네. 그중에 한 대여섯 척만이라도 좀 이쪽에 배정을 해줘서 좀 생존할 수 있게끔만 해달라는 거죠. 좀 요구사항이. LPG 선 같은 경우는 2척을 이쪽으로 배정이 원래 됐었는데 울산으로 지금 가져갔다면서요. 그 예. 과정 역시. 예. 그거 지금 이렇게 일감이 없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울산도 물론 시급해서 가져갔겠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가져간 물량을 좀 돌려줄 수 없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근데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보면 뭐 군산 조선소에 지금 당장 배려할 일감이 없다는 거고요. 울산을 우선적으로 이제 살리겠다는 생각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도하고 뭐 송하진 지사님도 이제 정부라든지 현대중공업을 방문했습니까? 그 사이에. 예. 네. 어떤 건의를 했나요? 기본 생존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좀 물량을 배정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관계자들 입에서는 당장 우선 당장 배정해 줄 물량이 없다는 얘기만 확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18년만 되더라도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당장 지금 일감이 없어서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때까지 조금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일감을 줘서 유지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이 온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뭐 저희들의 의견이 아니고 뭐 경제 전문가나 아니면 조선업 종사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2018년도, 그런 2020년도를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습니다. 배 운항하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공해를 배출하는 뭐 차량을 운행하지 없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운항하는 배들이. 이제 그런 걸 감안하면 노후 선박과 그런 걸 감안하면 2018년도에는 발주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일량이 늘어날 때를 대비해서 도크 폐쇄보다는 도크 존치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2017년도 한 해만 다 같이 잘 견뎌보자는 거고요. 그 물량만 배정해서 이 고비를 넘긴 다음에 그래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이후에 다시 후속 조치를 해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참 어렵게 유치를 해서 도민과 군산 시민들의 환영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아낌없는 지원까지 해서 그 도크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가 이제 세워졌는데 폐쇄 위기라고 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걱정입니다. 그 5천여 명이면 가족까지 딸린 가족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거 아니에요.
3,500명 협력업체 포함해서 3,500명 근로자의 95%가 다 이곳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 예.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책을 내놓더라도 동시에 3,000명, 4,000명이 한 자리에서 이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불가하다는 생각이고요. 어떻게든 일량을 줄이더라도 같이 생존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일을 좀 배정해 주어서 폐쇄만큼 막아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협력업체, 사회 협력업체 근로자 700여 명은 뭐 이미 실직한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군산시 집계에 보면 예. 2016년 올해 4월까지 군산 조선소 근로자가 5,2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10월 집계를 보면 4,500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700명 정도 줄었고요. 현대중공업 직원도 한 115명 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 포함해서 한 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중에 이제 실직하신 분들도 있지만 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타 지역으로 다른 일을 찾아서 떠나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야기 지금 앞서 나왔지만 내년 2017년 상반기면은 지금 수주해가지고 만들고 있는 배는 이제 완료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3월이면. 예. 그때 끝나게 되면 대량 실직 사태가 이제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겠네요. 명약관화하게. 그러니까 협력업체, 사내 협력업체는 조선소에 일감이 없으니까 일선을 놓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3,000명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원들은 뭐 당장 실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분들의 실직이 문제가 아니고 또 이 40여 개의 사내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당장 퇴직금 문제, 그리고 뭐 세금 문제, 대출금 문제, 아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얼마 전에는 도청에서 또 군산 조선소 존치를 위해서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100만 명 도민 서명 운동까지 지금 돌입을 했죠. 네, 이미 맞습니다. 군산에서는 시작을 했습니까? 예. 예. 저희가 11월 그 3일 날 전라북도 도청에서 호소문을 낭독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서명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산만이 아니고 전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군산은 지금 15만을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서명 운동을 이제 거리에서 다시 또 새로운 서명 운동 시작했고요. 지난 주말에는 저희가 거리에서 서명 운동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서명 운동을 받고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네. 크게 전주, 익산 그리고 정읍, 군산은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어제 그 군산 시의회 의장님을 찾아뵀었는데요. 예.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 노력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건 지금 나라 일도 지금 온통 시선이 국민들이 그쪽으로 좀 빼앗겨 있잖아요. 예. 시민들의 100만 집회.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조선소를 살리기 위한 100만 도민 서명 운동이 조금 주목받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부분도 있다면서요. 나라를 걱정하고 지역을 걱정하는 건 다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듯이 뭐 지역을 걱정하는 마음 다 똑같은 상황일 거고 그래서 200만 도민 다 모든 분이 다 알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하고 이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서명 운동까지 해서 그렇게 도민들의 뜻을 보여주면 일단 기업이 움직여야 될 텐데. 현대중공업에서 군산 조선소를 존치할 거냐 폐쇄할 거냐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입장에서 보면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계속 될 거고요. 전라북도 도민이 애정과 열정을 담아서 계속 노력해 주신다면 그 현대중공업이 움직여진다면 저희들한테 연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존할 수 있는 물량이라도 배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앞으로 다가올 폐쇄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가지고 그 후 일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것도 맞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막는 데 주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어렵게 또 유치한 거고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거듭되는 이야기지만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도민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이 도크라는 게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폐쇄되면 네. 다시 문을 열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현대중공업의 문제이겠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다시 끌어모으려면 엄청난 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년 동안 기다려보고 1년 동안 생존을 시켜주고 그 이후에 다시 폐쇄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지금 10만 넘게 군산 시민들 서명운동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뭐 설마 했겠지요. 그리고 1조 2천억을 투자한 조선소를 쉽게 폐쇄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분위기를 보면 아 이제 이게 폐쇄될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위기감을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꾸 전라북도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개발해서 소외되고 그리고 있는 기업마저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좀 이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지 이제 한숨 섞인 또 절망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다 참여해서 군산 조선소를 한번 지켜내보자. 뭐 이런 용기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도내 행정은 이번 일과 관련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일 거고요. 울산에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어려울 거고, 군산에 계시는 근로자분들도 어려울 거고, 뭐 울산에서 기업하시는 분이나 군산에서 기업하시는 분이나 다 어려운 건 다 똑같은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같이 나누고 일감도 나누고 고통도 나누어서 좀 잘 견뎌보자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폐쇄한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를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걸 막아낼 거냐 지켜낼 거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행정력을 총력을 다해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운동에 그리고 이를 막아내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앞장서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말씀 가운데 답이 좀 들어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기는 아예 폐쇄해버리면은 구조조정 폭이 엄청나게 커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일감을 주어서 같이 가는 고통분담 차원으로 좀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군산 쪽 하면 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도 계시잖아요. 정치권과도 좀 협의를 좀 거치셨는지. 저희가 이 서명 운동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존치 문제에 대해서 건의문은 다 보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라북도 상공회에서 협의하고 전라북도 출신의 정치권에 계신 국회의원분들하고 11월에 저희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문제를 제일 크게 논의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또 서명 운동에서 도민의 힘을 모아서 결집시켜주는 부분들이 또 그런 국회의원 분들이 또 대정부에 건의를 하고 전라북도를 지켜야 되는데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할 거고요. 또 전라북도 출신 정치인들 모든 분들에게 또 간곡히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늘 군산 쪽에서는 그 시민들이 근심거리가 일단 GM차도 또 잘 돼야 되고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인데 GM차는 이제 뭐 신차도 양산할 거라고 하고 좋은 소식 들리더라고요. 한때 또 시민들이 차 사주기 운동도 펼치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좀 한시름 났습니까? GM차는? 이제 그 내년부터 신차 발표가 되면 아무래도 좀 생동감이 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협력업체, GM을 둘러싸고 있는 협력업체, GM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거든요. 그리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또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또 정책 지원도 받고 어렵게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내년에 신차 또 발표하고 새로운 차 양산에 들어가니까 저희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 입장에서는 한시름 놨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예전에도 보면 GM차 힘들어졌을 때 시민들이 그렇게 또 차 사주기 운동까지 펼치면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여러 가지 해안이 좀 모아져서 어렵게 지은 우리 조선소 폐쇄 위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최규상 군산상공회의소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민들께 또 호소드리고 싶은 간곡한 말씀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군산 조선소를 폐쇄할 거냐 존치할 거냐에 대해서 현대중공업 관계자들의 공식적으로 논평을 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군산 조선소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200만 전라북도 도민이 모두 똘똘 뭉쳐서 지켜내야 되는 사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군산 조선소는 전라북도 그리고 군산의 향토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 서명운동에 참여해서 네. 끝까지 군산 조선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다른 시군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도에서도 또 이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서명에 좀 함께 동참해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한 송이의 꽃이 또 주변을 화단으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염원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간절히 바라봐지 않습니다. 예,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